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붙여서 했을까? 왜 붙여서 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네. 여기서 안 나오니까 요렇게 압박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비싼 마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싼 마약을 하는 소비하는 사람 중심의 수사는 사실 백나라바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거고 치료의 대상일 수 있어요. 마약 수사의 핵심은 상선과 상선을 통해서 유통 경로를 끊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음. 왜 여기에 했느냐. 음.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균형점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네.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마약 수사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느냐. 음. 이것에서 사실은 이 마약 수사가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 보여주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 그 바람과 풍향과 습도에 이 업무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이성균 씨의 사망이 거기까지 간 거다. 거기까지 간 거죠.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연결된 부분인 거고. 예.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소위 마약과의 전쟁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경찰 내부에서 안 된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선균 씨 사건 그리고 또 앞서서는 지드래곤 사건도 있었고요. 마약 관련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윤희근 청장 그다음에 인천경찰청장 김희중 청장 두 분 다 딱 잘랐습니다. 예.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인 수사 과정이 우리가 전체적인 마약 수사의 전체에서 어두운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것은 잘 되고 성과 난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잘 안 되고 사실은 엉뚱한 데 짚고 네. 이게 수사의 어떤 수사선이 흔들려 갖고 네. 사실 그 혐의 없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하는 그런 어둡다 다른 영역입니다. 이게. 네. 그거를 보시는 거죠. 실패한 수사. 그렇죠. 말하자면 실패한 마약 수사. 근데 이제 실패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마약 수사. 아.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 없었던 마약 수사.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나 아니면 뭔가 부산스럽게 했을까? 네. 사실은 차분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 없었는데 네. 다만 첩보 검토만 하면 끝날 사안을 네. 왜 굳이 수사를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궁금증을 풀기에 앞서서 왜 했을까? 근데 하지 않아야 할 수사, 하지 않아도 될 수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드래곤, 이선균 씨 두 수사가 다 그래 보이는데 예. 지드래곤 씨 사건도 하지 말아야 될 수사 또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어야 될 수사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예. 어떤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사 아니면은 또는 중간에 멈췄어야 될 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찰청장이나 김희중 인천청장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제보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마약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의 유일한 진술, 그것도 흔들리는 진술 하나만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 이선균 씨 사건 또 그렇고 사실은 지드래곤 똑같습니다. 사건도 같은 똑같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지드래곤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해버리고 이성균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막 진술이 바뀌어버리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애초에 초기 첩보 단계에서 네. 교차 검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로 그걸 내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차 검증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검증을 했는가가 이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교차 검증 네. 왜 내사 단계에서 실제로 입건을 해서 공개 소환을 이성균 씨 같은 경우 3번, 권지용 씨 같은 경우도 지드래곤도 공개 소환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려면 공개 소환 정도로 하려면 더군다나 그런 유명인들을 그렇죠. 교차 검증을 통해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물증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진술만 있어요. 그것도 진술도 한 사람의 진술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적어도 보통의 우리가 복수 둘 혹은 세 사람 네. 정도의 진술도 그것도 전혀 독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무엇인가 객관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첩보야. 저거 보니까 확실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하다는 겁니다. 네. 자,
하지 말아야 했을 수사, 그 교차 검증 없는 진술만으로 시작한 수사였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 사실 간이 시약 검사, 정밀 검사 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죠. 예.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제보자가 혹시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거꾸로 그 제보자라든가의 어떤 수사로 넘어가거나 네.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예, 예. 계속 밀어붙여요. 이게 좀 뭐 표현이 그런 미련하게 계속 왜 잡고 있었느냐? 이선균, 권지용을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물적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은 기소해도 유죄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물적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진술만으로 가능하다. 누가 그럽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근데 네. 계속 그 중간 단계에 그런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렸잖아요. 네. 즉 경찰 수사에 참 뭐라고 하나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은 그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화된 수사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쯤 되면은 물증 안 나오고 진술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요거는 불송치해야 되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매뉴얼화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단지 그냥 거기서 수사를 해봤던 사람의 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게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승진이 코앞에 있어. 승진 네. 처리야. 예. 뭔가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판단. 그러니까 예. 수사 외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수사 있다. 외적인 판단. 네. 흔히 공무원들은 이제 사실 인사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뀌면 사회의 그리고 그 기관의 공기, 바람, 습도 예. 다 바뀝니다. 사실. 그걸 맞추려고 하고 예. 하필 그 인천청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 두 번째 경찰국장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 이어서 이제 지금인 김희준 경찰국장이었고 지금 인천청장으로 영전에 온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경찰의 핵심 라인인 거죠. 핵심이네요. 네. 경찰국장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장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유사명 총경 등 총경회의가 있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강등되고 옷을 벗고 유사명 예. 총경은 옷을 벗고 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어디보다도 권력의 바람과 습도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왜 하필 인천청이냐? 왜 하필 네. 거기서 그랬느냐가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분위기는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감이 오죠. 어쨌든 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네. 경찰 라인에 있었던 분이다 인천청장이.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공교롭다 적어도.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1차 모발 뭐 하다못해 겨드랑이 털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나왔으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안 한 거예요. 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형사법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범죄 행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죠. 예, 상식적이다. 예. 근데 왜 계속 아니야. 이건 했을 거야라는 걸 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일종의 뭐라거나 압박 아니면 뭔가 이 부담 이런 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공개 소환을 3차례를 했는데 심지어 마지막 공개 소환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공개 소환해달라.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아니 그럼 뭐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연예인 마약 수사를 보시면은 예. 사실은 혐의를 인정하고 그런 경우는 비공개 소환을 다 들어줬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꾸로. 지금 이성균 씨는 실제로는 수사에 협조하지만 사실은 혐의는 다 부인한 거예요. 네, 실제로 자기가 안 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작용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 못하지만 네.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뭔가 약간 괘씸죄 아니면 괘씸하게 그래서 한번 좀 보기에 이런 형태. 일반 기존의 연예인 마약 수사 유명인 마약 수사 같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비공개 소환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공개 소환이 됩니다. 예, 한 번은 하죠. 근데 보통. 다음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비공개가 되죠. 아. 지드래곤도 사실은 뒷부분에서 비공개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공개 소환 이후 19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마약 사건, 향정 사건을 해보지만 정밀 검사하거나 물증이 있으면 마약 사건은 사실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니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부인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19시간 동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이거를 예. 그럼 사실은 조사할 때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 마약 사건과 예. 공갈 사건을 사실은 분리해서 했어야 된다고. 공갈 사건은 예. 이성균 씨가 예. 공갈을 받아서 예. 3억 5천을 예. 두 사람에게 한 사람한테는 3억, 한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사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19시간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네네. 이것이 사실은 교묘한 형태의 기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법이다. 예. 근데 지금의 핵심이 뭡니까? 예. 마약 수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약은 증거가 없어. 음. 근데 공갈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그 실장이라는 사람과 네. 이 이성균 씨가 한 통화 내용 이런 게 있으면서 예. 사실 되게 압박을 하기 되게 좋은 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생활이 예. 폭로됐을 때 유명인 연예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그건 예. 뭐 그냥 심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그 광고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들.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붙여서 했을까? 왜 붙여서 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네. 여기서 안 나오니까 요렇게 압박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실은 근데 이 공갈 사건은 이선균 씨가 그 실장이란 사람 그다음에 5천만 원 받은 오늘 영장 심사 받으러 갔던 이 사람들을 고소고발했던 고소한 거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는 피의자고 마약 사건은 피의자고 이 공갈 사건에서는 본인이 고발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약 사건을 종결시킨 후에 예, 공갈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은 논리적 순서로는 맞죠. 맞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약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든 간에 그게 불송치가 됐든 아니면 송치가 됐건 검찰 송치가 됐건 송치가 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 건을 고리로 해서 어떤 공갈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논리적 순서가 맞아요. 그렇죠. 수사 순서상. 근데 그걸 같이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또 대질을 해버렸네요. 대질. 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느꼈을 그 엄청난 심정 압박감을 왜 그렇게 방치했을까? 저는 사실 좀 그 수사진들한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러면은 또 다시 왜 이랬을까로 돌아가는데 일단 인천청장님이 경찰국장 2대 경찰국장 출신이다. 이 권력과 가장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리에 계셨었네요. 뭐 후문으로는 뭐 차기 경찰청장 뭐 사실은 치안 정감부터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 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인천청장 김희중 예. 청장 말고도 그 실은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고위 당정협의회 등등등 해서 마약과의 전쟁 작년부터 엄청나게 작년 8월 9월 하반기쯤부터 마약과의 전쟁 엄청나게 몰아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한 거에 비해서는 네. 사실 성과는 미미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사실은 뭐 이 마약 사건을 조작해 갖고 크게 네. 걸린 적이 있었죠. 네, 얼마 네, 전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의 마약 부분은 네. 간간히 걸리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상선,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상선의 수사. 윗선, 예. 실제 마약 조직, 예.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걸 유통하는 윗선, 윗선에 대한. 그걸 상선이라고 보통 예.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비싼 마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싼 마약을 하는 소비하는 사람 중심의 수사는 사실 백나라바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거고 치료의 대상일 수 있어요. 마약 수사의 핵심은 음. 상선과 상선을 통해서 유통 경로를 끊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여기에 했느냐.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균형점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네.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마약 수사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느냐. 음. 이것에서 사실은 이 마약 수사가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적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거고 그 조직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제조, 판매, 유통망 조직. 근데 이거 보면서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전달책만 잡아요. 그렇죠. 위에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지금 구치소 가보면요. 60-70%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에요. 전달책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뉴에 있는 수개는 사실은 이 되게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 보여주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 그 바람과 풍향과 습도에 이 업무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이성균 씨의 사망이 거기까지 간 거다. 거기까지 간 거죠.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연결된 부분인 거고. 예. 자, 그 사실은 이 부분도 한번 저는 근본적으로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 건강에 안 좋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면 치료의 대상이냐. 우리는 다 형사처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법무병원 같은 데는 너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도 저희 의뢰인 중에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천 어디까지 가야 되고요. 부곡병원 예. 하나 있나요? 예, 하나 두 정도 개 이 있어요. 정도인데.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마약 수사관리청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 오히려 왜냐하면 치료와 수사를 같이 병행하는 전문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한동훈 전 장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약 수사청 만들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자기 그 얘기는 하고 사라져 버리셨고. 예. 그러니까 정작 치료와 소비자들을 줄이는 네. 그리고 공급의 상선을 핵심적으로 잡아내는 네.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언론을 이용한 이런 방식의 네. 사실 매우 쓸모없는 방식의 수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네. 과정에서 내사 정보 예. 그리고 피의 사실이 공표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예. 저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감찰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경찰의 감찰권은 지휘권에서 종속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예. 그러니까 감찰 다 해놨는데 네. 안 돼. 요거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휘권과 독립된 감찰권이 필요하죠. 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서 행정경찰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감찰이 안 돼. 그러면 잘못한 수사관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소위 마약과의 전쟁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경찰 내부에서 안 된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